집단 면역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많은 구성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면 그 지역사회, 그 집단 전체가 면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집단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면역을 획득했어요. 예방접종이든 어쨌든 병을 앓았건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앓았든 아니면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했어요. 그 면역 중에 하나를 가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역 중에. 그래서 면역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병이 이렇게 오다가 이 사람한테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면역이 없었으면은 이쪽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쪽 옆에 사람한테 가고 옆에 사람한테 가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면역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게 전파가 고리가 끊어지죠. 그러면은 병이 그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대개 60% 이상만 맞으면 이 집단 면역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다 면역이 형성된다면 집단 면역을 획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역학적인 모형이에요. 모형. 이 역학적인 모형이라는 것은 이 병이 어떻게 감염되고 확산 전파되는가를 이제 이 도형으로 쉽게 나타낸 거죠. 그 상호관계를. 자, 그 모형을 지렛대 모형, 여기 지렛대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기 관련성을 이렇게 그려놨죠. 지렛대 모형 혹은 역학적 모형, 역학적 삼각형, 이렇게 역삼각형이죠. 그 역학적 삼각 모형,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 혹은 병의 원인, 병인이라 그래요. 병의 원인. 그 다음에 이 숙주, 사람이죠. 대상자. 그 다음에 환경. 이 세 가지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어때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되면 병에 걸리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상호 관련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있으면 그 병원체, 예를 들면 균이면 균, 독이면 독,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어떤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하면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요인들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인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병의 원인과 이 숙주 요인은 이제 서로 상호 작용을 하죠. 그래서 숙주와 병원체예요. 여기 병원체, 숙주와 병원체의 상호가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커져서 힘이 커지면 이제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볍죠. 그러면은 병에 걸린다는 얘기죠. 숙주가 이렇게 이제 위험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각 이렇게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죠. 환경이 서로 이제 매개를 하죠. 그래서 이 이제 그 병의 원인과 숙주 환경의 상호관계, 요게 이제 균형을 딱 이루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하나서 이제 커지거나 얘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형이 깨지면 질병이 생긴다.
요거는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병원체와 숙주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번 여기 한번 보면 지역사회 유형이 없으면 개인이 건강할 때 세 요인이 평형을 이룬다 그랬죠. 이렇게 딱 해야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딱 지렛대, 얘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균형을 잡고 있으면 병에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서로 자기 위치를 지키니까.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한번 보면, 2번 설명을 한번 보면, 병원체 요인 변화로 항원성의 변이가 있어서 감염력과 병원성 증가로 유행이 발생한다. 뭔가 하면은 여기 환경 요인이 지렛대로 딱 해갖고 이 병원체, 병균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이 해로운 어떤 요인들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요만큼 있고, 사람도 내 저항력도 요만큼 있고, 딱 하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얘가 무거워져요. 다시 말하면 병균이 많아진다거나 세진다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기울면 얘가 약해져서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3번이죠. 요거는 얘는 가만히 있어도 개인이나 집단의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얘들의 면역이, 이 대상자들의 사람의 면역이 떨어져서 감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감수성은 병에 잘 걸리는 성질이에요. 그 사람, 그 대상자가 병에 잘 걸리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에 잘 걸리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면역이 줄어들어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감소해서. 자, 4번과 5번은 환경이 변동했을 때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추워진다거나 더워진다거나 하면 잘 생기는 병들이 있죠. 그리고 이 병원체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환경 때문에. 아까 우리 일본 내용 같은 경우도 더워지고 그 주위에 돼지 사육 농가가 있으면 거기 모기들이 있고 하면 그 환경 요인이 되죠. 그래서 얘들이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병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질병 빈도는 어떤 질병이 얼마나 생기는가, 환자들이 몇 명이나 생기는가, 얼마나 생기는가, 그걸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방법 혹은 측정하는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에 있어서 그 방법을 보면, 자, 첫 번째 비율, 비분율,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제일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자, 비율, 비분율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같으면은 인구 비해서 몇 명이 생기는가, 몇 퍼센트가 생기는가, 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생기는가를 어떤 집단에서, 그러니까 뭐 강동구, 송파구, 아니면 서울시, 경기도,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별로, 연령별로 얼마나 생기는가, 빈도가 어떤가, 그걸 측정해서 나타내는 방법 중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제일 익숙한 것 중에 하나를 보면은 대개 우리 퍼센트로 나타나죠.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그 병에 걸렸는가, 그 빈도라는 거는 얼마나 생긴 건수 얘기하면 쉽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얼마나 생기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걸 나타낼 때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제일 익숙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그걸 백분율, 그래서 줄여서 분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분율. 그래서 이거는 전체 중에 뭐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 그러면은 100명 중에 몇 명이 생겼는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백분율로. 그래서 유병률